1980년 4월 정선 사북에서 탄광 노동자들이 벌인 노동항쟁을 재조명한 사북항쟁 40주년 특집 라디오 다큐 드라마 1980년 사북이 현재 30부작으로 제작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데요. 배우 손현주 씨와 유명 성우들이 열연한 생생한 제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예술, 나만의 도자기 공예들을 소개합니다. 특수 염료와 붓으로 도자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페인팅 예술 포슬린 아트와 흙과 불로 빚는 나만의 감성, 도자기 공예를 배워봤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의 ROTC가 28년 만에 폐지되면서 내년 2월에 인건하는 사관 후보생들이 춘천교육대학교의 마지막 ROTC가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국에도 자신의 꿈을 위해 꿋꿋하게 달려나가는 춘천교육대학교 사관 후보생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내일이 바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사상 첫 마스크 수능이 치러지는 날이기도 하죠. 맞아요. 전국 49만 명의 수험생들은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이 치러지겠습니다. 자, 일반 학생 그룹, 자가격리자 학생 그룹, 확진자 학생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될 텐데, 자, 우선 자가격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마련된 수험장에서, 또 확진자 그룹은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이 응시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능 시험은요, 시험실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밸브형이라든지 망사형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더불어서 여유 있게 마스크를 챙겨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수능 시험 시간이 좀 길잖아요. 네. 오랜 시간 시험이 지속되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야겠고요. 무엇보다도 공용 정수기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개인이 마실 물을 꼭 지쳐 마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두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철저한 방역 아래에서 무탈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험생들과 감독관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라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채널 추가하셔서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생방송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생생하게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따끈따끈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을 비롯해서 네. 아이들이 진짜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너튜브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매체가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아이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라디오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참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또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네, 또 라디오 맞아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네. 라디오만이 주는 그 감성이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걸 요새는 좀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음성, 소리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체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예. 네. 라디오만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긴장감도 있고 상상감을 더 풍부하게 네. 해주는 것도 있고. 자, 이런 라디오 매체의 매력을 10분 살려서 MBC 강원 영동에서 지금 라디오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정선 사북에서 있었던 사북항쟁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1980년 사북이라는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자, 그 제작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80년 4월 20일 당시 노조에 대한 어용 시비가 한창이었던 가운데 소용하던 이곳 탄광촌을 뒤흔들었던 광부들의 소요 사태는 당초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 노조 내의 부조리와 간부 선임을 둘러싼 가혹한 노동 환경에 내몰렸던 광부들이 일으킨 역사적 사건 사북항쟁. 올해로 40년이 됐습니다. 매년 정선 사북에서는
사북 항쟁을 기리는 행사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MBC 강원영동에서도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어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고편 영상입니다. 생활 속의 라디오 삼성문화방송입니다. 긴 세월 동안 라디오가 사람들과 우리들의 잘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그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박사같이 단결하여 끝까지 전처다. 그 당시의 목소리입니다. 사북항쟁 4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드라마 1980년 사북. 1980년 사북 라디오 드라마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6명의 베테랑 성우들이 열연을 펼치는 제작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어쨌든 우리 광산노조의 결론은 무효라는 거고. 녹음실은 서울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와, 신발이. 오늘은 사람이 유독 많습니다. 6명의 성우와 일반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 강원도 주민 여러분이 참여해서 녹음을 함께 했거든요. 열기가 진짜 뜨겁죠? 그러게요. 고문과 폭행. 본 변호인은 살이 떨리고 눈물이 나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을 아팠던 일들을 다시 저희가 하는 거라서 조금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만들질 않고 그 안에 인물 안에 들어가서 진짜 그 인물이 돼서 한번 그 소시민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요. 설마 나보고 의라 그러는 건가? 당신 서영철이 맞지? 이 이야기는요. 그렇습니다만. 부산에서 선원 생활을 하던 가상인물 서영철 씨가 광부가 되기 위해 정선 사북에 정착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드라마라 서영철 씨 외에는 대부분 실존 인물이 실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1980년 사북 극본은 격동 50년 등 라디오 역사 드라마를 주로 집필한 이영미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정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즘에 많이 제작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라디오는 상상하는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귀로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시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는 라디오 드라마로는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청취자들이 많이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 정선 태백에서 많이 뵀던 분들 같은데, 그쵸? 네, 맞습니다. 그쵸? 전문 성우들 네, 외에 반갑습니다. 또 참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드라마 녹음한다 그래가지고. 예, 녹음 때문에 왔습니다. 아, 녹음하러 오셨어요? 예, 예. 아, 성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성우들이 하시는데 예. 저희들도 이제 일부 거들려고 왔습니다. 작년에 그 화강 아파트를 촬영하셨잖아요, 여기 연출님께서. 예, 예. 그때 이제 인연이 됐는데 저희가 단편 영화를 그때 찍었어요. 거기 제가 출연했었고.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각하께서는 우리나라 탄광 문제까지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전두환 씨를 수행하는 기자 역할을 맡으신 건데 짧은 대사지만 밤새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조망만 너무 센 것 같아요. 좀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이 조망만한 사태가 그동안 짐이 많았네. 더 실을 건 없어요. 태백 출신의 권혜진 씨도 자연스러운 사투리 연기를 위해서 수없이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녹음에서 약간 긴장한 그런 모습이죠. 네. 구경하려고 따라오신 사북 어머님들도 한몫 거들게 됐습니다. 떠들썩한 선술집의 흔한 풍경이었는데 극단 광부댁에서 맡은 역 그대로라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잘하시죠?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네. 실제 정선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끝났어요. 27회 얼떨결에 교도관 역할.
저도 대사 하나를 녹음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사를 합니다. 기대됩니다. 이원갑 면회. 연기력 좋지 않습니까? 좀 약한데요? 이원갑 면회. 뭔가 보여주시겠죠. 나오겠죠, 이제? 이원갑 면회. 끝? 더 합니까? 네, 오케이 가요? 사인 받았습니다. 너무 짧지 않아요?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이제 나가시는 거군요. 긴장되고 부끄러운 마음에 나가려고 했는데 탄광촌 초등학교 운동회 소리 녹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수, 박수.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성우분들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드라마 1980년 사북의 해설자로 나선 배우 손현주 씨. 제한급수가 이루어져서 역시 베테랑 대배우답게 땀 흘려 일하고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돌아온 뒤에 제대로 씻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참 뜻깊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렇게 라디오 드라마로 제가 어린 시절에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저희 할머니 라디오를. 그래서 그때는 그렇습니다. 라디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흔쾌하게 여기 참여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 연기자들한테 누구를 좀 안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해주신 MBC 강원 영동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정말 버선발로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30회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1980년 정선에 대해서 사북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 라디오는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디오 삼성문화방송입니다. 지난 40년 역사의 무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늘 18회가 방송될 예정인데 광부들이 사북항쟁을 왜 일으켰는지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북항쟁 4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드라마 1980년 사북 제1회 산업전사로 불리면서 경제개발 시기에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지탱했었지만 그 이면에는 살인적인 노동과 착취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40년 전 1980년 사북항쟁이었고요. 이 사북항쟁을 재조명하는 이 라디오 드라마에 유명 성우들 또 능력 있는 작가, 배우 손현주 씨까지 함께하면서 더 뜻깊은 작업으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12월 18일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기환 씨가 드라마 제작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성우분들의 열기만 봐도 열기가 정말 뜨겁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현재 이 드라마가 MBC 강원영동 권역에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MBC 강원영동 방송 권역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 38분에 표준 FM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춘천 MBC, 원주 MBC 권역에 사시는 주민분들도요, 불명 삼척과 정선 등지 탄광천에서 근무하시고 또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 분들도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강원도 좀 전체로 편성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나타냅니다. 근데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난 방송도 다시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격동 50년 세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격동 50년 이 제목은 제가 라디오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제작되는 1980년 사북 역시 이렇게 길이 남은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제작기를 보니까 저도 이 몰입도 있는 라디오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몇 회 방송이 나가는 거죠? 강원 365가 끝나고 7시 38분에 18회가 방송이 됩니다. 모두 30부작이거든요. 네. 18회면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고 또 우리 강원도의 현대사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또 분수령이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하고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청취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 그 명연기 보셨잖아요. 이원갑 면회.
네? 아직 방송이 안 나갔거든요. 그게 몇 회에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박수도 치셨거든요. 그렇죠. 박수 치는 부분도 어디에 나오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같은 듯 또 다른 도자기의 매력 속으로 좀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도자기 하면 식생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마운 존재잖아요. 맞아요. 실용기뿐만 아니라 뭐 장식품, 감상품으로도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도자기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흙과 불로 빚은 전통 도자기부터 백자 위에 그림을 그리는 포슬린 페인팅 아트까지 도자기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죠. 아우,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연애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요. 자기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요. 누구요? 자기요, 자기. 자기야 사랑인가? 정말 모르는 그 자기요. 누군데요, 그분이? 내 자기요. 내 자기는요. 성은 도, 이름은 자기. 도자기. 어머! 잠깐만. 오늘 도자기 촬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 저의 그 눈을 의심하게 돼요. 이게 여태까지 봤던 그 도자기 촬영이랑 완전 차원이 다른데요? 세상에. 이거 약간 그 유럽의 부잣집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화려함의 끝판왕. 하얀 도자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포슬린 페인팅 아트입니다. 여기 왔더니 어머 세상에 전생에 제 남자가 이렇게 초상화처럼 그려져 있네요, 여러분들. 짜잔. 오빠, 정말 오빠는 이렇게 그려져도 너무 멋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실사처럼 잘 그려졌을까? 아니 선생님, 제가 오늘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해서 왔는데 완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대체 어떤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포슬린 페인팅이라고 해서 이런 하얀 백자 위에 특수 안료를 이용해서 페인팅을 하고 가마에 구워서 완성되는 유약 처리가 된 백색 자기들이 도화지가 되는 포슬린 페인팅 아트. 자기를 뜻하는 포슬린과 아트의 합성어로 과거 유럽 왕실과 귀족들의 우아한 취미 예술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은요, 사실 제가 웬만한 이제 도자기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이에요. 한번 이것도 해봐도 돼요, 선생님? 네, 가능하죠. 일단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뭔가 이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리고 나면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마조마한데, 우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부터 선생님 쭉 들어볼게요. 이제 포슬린 페인팅은 보시면 이런 하얀 백자 위에다가 도안을 놓고 이렇게 놓고 도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도안을 뜬 다음에 이런 이제 네임펜으로 점선을 그려서 지워지지 않게, 페인팅 할 때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 두고, 요 네임펜은 가마에 들어가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시고 하셔도 되고, 포슬린 페인팅의 장점 중에 하나가 페인팅을 하시면 이제 아까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셨잖아요. 이거는 틀려도 되는 게 가마에 넣기 전에는 100% 수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보통의 포슬린 페인팅은 3번에서 6, 7번까지 작업을 하고 가마에 굽는 과정을 이제 거치거든요. 근데 오늘 하실 거는 이제 원데이로 하루만 해도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원데이로 하지만 고급스럽고 예쁘게 오늘 완성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저만의 이 포슬린 페인팅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 웃음기 싹 빼고 아주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작품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분 너무 재미없다고 막 노잼이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웃음기 싹 뺄 거니까요. 마음에 드는 도안을 골라서 원하는 위치와 형태로 차근차근 밑그림을 그리는 박경현 리포터. 같은 도안이라도 만드는 이의 개성과 예술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의 작품이 완성이 된다는데요. 선생님 이제 색을 입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색으로 입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입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주의사항이나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요거 주의사항은 많이는 없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 우리 포슬린 페인팅 특수 안료에 오일을 써서 도자기 올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오일의 양이 너무 많으면 가마에 들어가서 이게 흘러요. 그럼 그림이 망가지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가마에서 구워진 다음은. 그래서 구워지기 전에 오일의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제일 밝은 색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 안료를 이렇게 많이 붓에 펴서 바르시고 그래서 붓을 천천히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시면서 붓 자국이 많이 남지 않게. 페인팅은 1단계에서 최대 8단계까지 가능한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색을 보다 깊이 있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 됐습니다, 이제. 이제 가마에 들어가면 되나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 이게 한 땀 한 땀 수를 넣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한 땀 한 땀 그림의 선을 이어가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잘 가죠. 네, 이제 가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동안 저 뭐 하죠? 그동안 자요.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마에다 넣어주세요, 선생님. 네, 요렇게 들고 가셔야 돼요.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저희 한 몇 시간 정도 잤죠, 제가? 10시간. 진짜. 그러니까 방송을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한숨 자는 동안에 가마에서 이 도자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긴장되는데, 자, 어떤 마음으로 좀 꺼내세요? 항상 열 때? 저는 항상 이 열 때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가마신한테 빌어라고. 꺼낼 때 진짜 예쁘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때가 제일 떨리죠. 네. 어머!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와, 접시 위에 신비한 꽃이 피었네요. 그렇지. 자, 여러분, 이 도자기 체험하면은 요런 장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 뭐였더라? 그 사랑과 영혼 있잖아요. 그 뒤에서 남자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뭐 합성 같은 거 되는 거예요? 음악이라도 좀 깔아주세요. 팝송은 좀 약해가지고. 아무튼요, 이번에 체험해볼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친숙한 도자기 공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서양의 미를 느낄 수 있는 포슬린 페인팅을 배워왔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익숙한 도자기 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이 도자기는요 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자기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흙을 만져가면서 흙이 주는 어떤 그런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들었을 때 그 형태를 계속 흙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얘가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만의 컵 만들기에 도전해볼까요? 오늘은 코일링 기법을 이용해서 컵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물레를 이용해 컵의 밑면을 만들어준 후 코일을 일정한 굵기로 밀어서 한 올 한 올 밑면 위에 쌓아줍니다. 흙이 주는 촉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흙 만지고 안 놀았던 어린이들 없잖아요. 그래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이거로 하세요. 뭐야. 아니, 대표님 엄청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기계로 뽑아낸 것 같아, 국수처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네, 코일링을 그렇게 해가지고 기계에서 뺀 거예요. 네. 기계가 있어요? 네. 그럼 왜 이걸 지금 얘기하세요? 이거를 해보셔야지 흙이 주는 진정한 어떤 질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해보시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일정하게. 하긴 요즘에 이 수타 짜장면 많이 없어지고 기계로 면 쫙쫙 뽑잖아요. 그렇죠. 흙도 이렇게 쫙쫙 뽑아주네요. 네. 야, 우리 대표님 너무 센스 있게 너무 느지막하게 갖다 주셨다. 코일링 기법은 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도예의 기본 기법이라고 하네요. 대표님, 사실 요즘에 이제 도자기 같은 거 직접 이렇게 안 만들고 시중에서 사서 쓰잖아요. 네. 이런 거랑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랑 좀 어떤 게 다른 것 같으세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을 내가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감성적으로 주는 의미가 더 깊이가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내 손으로 흙을 빚고 그 위에 나만의 개성을 담아내는 도자기 공예.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여러 과정 끝에 드디어 나만의 컵 완성!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도자기를 취미로도 배우고 싶고 또 직업으로도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도자기를 흙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아무것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자기에 예술을 입히는 포슬린 페인팅 아트와 흙의 변주곡 도자기 공예로 올겨울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보세요. 도자기의 매력을 제대로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자, 두 가지 기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슬린 페인팅 기법하고 도자기 공예. 네. 오늘 저희가 VCR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특히나 그 백자위에 아까 그 점점점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포슬린 아트 정말 화려하다고 놀랐잖아요. 저희 모두 스튜디오에서. 정말 예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웬만한 손재주가 아니면 따라하기 쉽지 맞아요. 않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VCR 보니까 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맞아요. 도안이 있기 때문에 용석 씨나 기환 씨처럼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쉽게 그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정이 쉽고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하면서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작품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흙과 불의 예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전통의 도자기 공예 오늘 재밌게 만나봤는데 물레를 이용하거나 아까 그 쭉 뽑아냈던 코일링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면 그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도 깨닫고 더 재미도 흥미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까 그 뭐라 그랬죠? 포슬링 페인트? 포슬링 페인트. 예, 요새 들으면 까먹어요. 포슬링이 자기예요, 자기. 포슬린 페인팅이요. 네. 오랜만에 잘난 척 하시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도자공예도 그렇고 누구나 뭐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오늘은 수요일 노기한 리포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사연이 도착하지 않을까 기대를 그럼요. 걸어보면서 설마요. 자,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전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에서 나이가 들수록 이 마당이 있는 집은 좀 작더라도 텃밭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텃밭을 가꾸는 그런 좀 재미가 있다. 당연하죠. 네, 여기서 온다고 합니다. 은퇴하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 후 최고의 놀이터는 바로 텃밭이다. 그러니까 텃밭에서 뭐 고추도 기르고 상추도 키우고 이러면 이제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농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걸 또 씹고 즐기고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맛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드시려고 자급자죠. 쉽지 않아요. 이게 또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텃밭의 기술, 그중에서도 오늘은 토마토 편이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이는 건 다 회색 건물들밖에 없네요. 토마토다. 왜 안 되지? 어라, 레벨업 해야지 가능하다고? 그럼 미션 수행부터 해야지. 반갑습니다, 파미. 텃밭의 기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물, 면역력을 높이는 레드푸드 토마토. 왕초보동사꾼 파미가 간다. 토마토야, 기다려. 토마토니까 그냥 땅에 심으면 되는 거 아닌가?
파미 씨, 네. 토마토 종자를 그렇게 파종하면 안 됩니다. 왜요? 토마토니까 그냥 심으면 안 돼요? 토마토는 장기간 재배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육묘라는 과정을 거쳐서 심어야 됩니다. 파미 씨, 이게 인공상토인데 이 인공상토는 흙 대신 식물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종자가 발화할 때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흙이 골고루 충분히 들어가게끔 이걸로 약간 눌러주십시오. 모든 작물은 심는 깊이가 종자 크기의 2배 내지 3배 정도가 됩니다.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예, 간단합니다. 이거를 그냥 심으면 되나? 일단은 땅에 깊이 심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교수님 저 잘했나요? 파미 씨, 이렇게 심으시면 안 됩니다. 심는 깊이가 플러그 육묘된 윗부분까지 심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흙을 덮으면 흙에 있는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를 침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40에서 50cm 정도 간격으로 심어야 됩니다. 잘 자라라 토마토야. 작물체를 어떤 지지대를 이용해서 수평이나 수직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식물을 위로 자라게 하면서 광합성 효율을 높여서 식물이 영양분을 많이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어서 병해충 방제가 잘 되고 농약 살포하기가 용이합니다. 토마토를 딸 때 이렇게 꼭지가 있게 따는 게 좋습니다. 꼭지는 왜 있는 게 더 좋은가요? 꼭지를 있게 따는 것이 꼭지 부분에서 수분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어서 더 싱싱하게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 방지를 위한 거군요. 올해는 역시 태풍이랑 장마 때문에 토마토가 많이 안 열렸네요. 그래도 이렇게 열매를 맺은 애들은 되게 예쁘네요. 왕초보 농사꾼을 위한 맞춤 가이드라인 텃밭의 기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세은세야,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명수 씨. 대학생을 하실 때 교정에서 이렇게 ROTC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있어요? 제복 딱 갖춰 있고요. 007 가방 탁 들고 다니는 모습 보면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저 007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그 007 가방을 직접 열어봤어요. 네네네. 학교 다닐 때 ROTC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게 들어있죠, 도대체? 전공책하고 필통이 있었습니다. 학생인 건 다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ROTC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 대학생들은 자유를 만끽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일정 정도 자유를 반납하고 절제하는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훈련 받으러 맞아요. 갑니다. 맞아요. 학교 가지 않습니까? 훈련 엄청 힘들어요. 그럼요. 예. 군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장교가 되기 위한 길이죠. 맞아요. 네네. 그런 과정, 인고의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고 통과했기 때문에 장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장교가 될 꿈을 안고 학교 생활하고 있는 춘천교육대학원의 ROTC 학군사관 후보생들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춘천교대엔 두 가지 꿈을 키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새싹들을 가르치는 미래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자 리더십 있게 부대를 지휘하는 미래의 육군 장교를 꿈꾸는 이들. 바로 춘천교육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들인데요. 올겨울이 지나면 춘천교대 학군단은 28년이라는 세월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기록할 59기 학군사관 후보생들의 남다른 캠퍼스 라이프. 기억하고 싶은 그들의 일상을 지금 소개합니다. 지난 밤의 추위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른 아침. 동이틀 무렵 후보생들이 운동장에서 체력 단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 텐데 다들 부지런하네요. 학군단에서는 후보생들 학사 일정, 대학 수업에 지장 없이 자율적으로 체력 단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시간 지장이 받지 않는 오전 시간, 일찍 시간에 자율적 체력 단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3km 구보 스타트! 뛰다 보면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수업도 들어야 하는데 아침부터 너무 힘 빼는 거 아닌가요? 아침에 이렇게 구보하고 체력 단련하면 오히려 하루가 일찍 시작돼서 하루가 굉장히 길어지고 오히려 더 상쾌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체력은 곧 국력. 장교로 거듭나기 위해선 임관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생들은 늘 체력을 단련합니다. 학군단 일명 ROTC는 대학교 3, 4학년 동안 사관 후보생 신분으로 소정의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 후 곧바로 초급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춘천교육대학교 학군단은 교사이면서 동시에 장교가 될 인재들이 탄생하는 곳이죠. 우리 춘천교육대학교 180 학생군사교육단은 92년 9월 1일 창설되어 지금까지 약 3회에 걸쳐 전국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된 바 있고 총 26개 기수 480여 명의 교사이자 장교로 배출한 바 있습니다. 체육복을 벗고 멋지게 의상 체인지. 배일 듯한 다림질 선에 베레모까지. 멋있다. 약간 자부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교 후보생으로서 뭔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도 들고 그러한 자부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단복은 곧 후보생의 날개. 이 멋진 후보생들이 ROTC를 선택한 건 단복의 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가는 군대에 조금 더 멋있고 명예롭게 가고 싶어서 학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정 환경에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부모님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뭐 차별 없이 키우셔서 이렇게 여자가 좀 약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씌워지는 게 싫어서 그럼 나도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대학에서도 ROTC라는 이제 장교의 길이 있다고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군사학 수업이 있는 날. 그런데 훈육관과 후보생의 자리가 바뀐 거 아닌가요? 발표 수업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교육일까요? 후보생들은 임관에서 용사들한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줄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신전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 발표 수업을 마치자마자 이번엔 전투복으로 변신. 내일 임관 종합평가를 앞두고 시험이 치러지는 한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예행 연습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지휘에 맞춰 칼 같은 제식을 소화해 보이는 후보생들. 칼 각도 중요하지만 지휘하는 태도도 평가 항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식 연습했을 때 많이 안 맞고 했었는데 우리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오늘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쁜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귀가할 시간. 아니, 집에 갈 때조차 각 잡아야 되나요? 단복을 입으면 꼭 지켜야 하는 룰이라도 있나 보죠? 첫 번째로는 무단횡단 같은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 중에 휴대폰을 본다거나 음료수를 들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방을 보시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캠퍼스를 누비는 후보생들의 모습. 하지만 아쉽게도 이 모습은 내년부터 춘천교대 캠퍼스에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ROTC가 폐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 반면 ROTC 장교들의 복무 기간은 50년째 그대로. 당연히 학군단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2016년 4.1대 1이었던 경쟁률은 2020년 2.3대 1까지 하락하면서 결국 춘천교대의 ROTC도 내년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59기 학군사관 후보생 6명은 춘천교대의 마지막 ROTC가 된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후보생들. 코로나19 속에서도 꿋꿋하게 꿈을 키워갑니다. 저도 다른 대학생들이랑 비슷하게 작년과 비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카페도 잘 못 가는 1년이었습니다. 교생 실습이 6월에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학교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숨 막히는 상태로 수업을 듣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학점은 4.3점 만점? 비결이 뭘까요? 최대한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해보자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또 하늘을 감동시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교 임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임용고시도 준비해야 하는 이들. 이번엔 교대생으로서 스터디를 하러 모였는데요. Find your soulmate. Repeat after me. Find your soulmate. 단복을 입었을 때와 달리 이번엔 선생님의 면모가 뿜뿜. 동기의 수업 실현을 보고 서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다들 멋진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매일 들러붙어가지고 뭔가 아이들이 궁금한 거를 매일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달리는 선생님이요? 예.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것저것 질문하고 또 얘기 나누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달리는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비 교사로, 때로는 예비 장교로 남들보다 2배의 노력을 쏟으며 2가지의 꿈을 키우는 춘천교대 학군사관 후보생들. 이 학교의 마지막 ROTC라는 수식어는 오히려 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서 선배들이 쌓아왔던 어떤 영광과 명예, 역사 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는 정말 마무리 점을 정말 잘 찍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역할만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로서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리더로 거듭날 후보생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네, 군복을 입었을 때는 군인의 모습, 또 수업을 진행할 때는 영락 없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단복 입은 모습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멋있는 분들이 단복을 입은 거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자 후보생 같은 경우는 교대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대요. 빨리 교사 임용되는 게 낫지 뭐하러 길게 군 생활하느냐 이러는데 그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녀 평등하게 아이들에게 나도 군대 갔다 온 선생님이야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고 싶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자, 아쉽게도 춘천교대 ROTC는 내년을 끝으로 이제 볼 수가 없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교에 대한 꿈 그리고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 모두 다 이루시면서 즐거운 나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의견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네. 댓글이 와 있을까요? 자, 기대가 됩니다. 권희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노기한 리포터님 오늘 사북 뒷부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한 진행자님 5일에 생신을 미리 축하드려요. 항상 응원할 때 늘 조심히 다니세요. 어떻게 생일까지 이렇게 이번에 토요일이 거죠? 생일이십니까? 아직 뭐 생신이란 얘기 들을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예. 늘 조심히 다니라고 오늘 사북 뒷부분이라고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기환 씨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대사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면회. 이원갑 면회. 명연기를 했습니다. 네네,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행진 뭐 이건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노기한 리포터가 이렇게 해서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방송 나올 땐 조금 더 즐겁고 유쾌한 소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수능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정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 고생을 했지만 특히나 우리 수험생, 우리 학생분들이 더 고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고생이 많았을 텐데 내일 시험 잘 치르시고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